종전주택이 취득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398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요즘 잠이 안 와서 미치겠습니다. 대표님, 도곡동 한라 비발디 동신 때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동 힐스 1차를 거주 목적으로 20년도 6월에 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과세 받으려고 한라를 팔아야 해서 사정사정했지만 세입자가 21년도에 계약 갱신 쓰는 바람에 비과세가 날아가고 오히려 중과로 팔아야 됩니다. 진짜 욕밖에 안 나옵니다. 머리가 너무 빠져요. 요즘 가뜩이나 사업도 힘든데 종부세 나오는 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팔자니 양도세 폭탄이라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대표님 제발요. 머리가 너무 빠져요 요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일시적 비과세를 놓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2주택자로 지금 전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종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또 양도하자니 양도세 중과로 양도세가 폭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아파트 23년 이내에 한라 비발디 아파트를 매도하시면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양도세 일반 세율로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곡동 한라 비발디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예전 조합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2016년식이고요. 거의 약 한 100여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소규모 나홀로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는 양재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다. 근데 이 아파트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거주 목적으로 삼성동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에 지금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위치죠. 그래서 삼성역 인근 일대 뭐 복합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뭐 GBC 이런 지금 대규모의 착공공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아파트가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는 잘 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거주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청담역과 그리고 밑에 삼성중앙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이 도곡동에 일대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신 원조합원이신 것 같습니다. 21년도 전세 세입자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셔서 지금 한번 다시 전세를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2년이 지난 2023년 전세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채를 더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B라는 아파트는 삼성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거주 목적으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취득한 연도는 2020년 6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종전주택은 보유만 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B라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죠. 1년이 지나서 B라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고, B라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습니다. 2020년 6월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1년 이내 도곡동 한라 비발디를 매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21년 6월 달까지. 그 이유는 전세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곡 한라 비발디를 팔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안타깝게 2주택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고, 이 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행스럽게 B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만 우리 A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A주택은 일반 세율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가 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주택자면 무조건 양도세 중과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이 167조 10의 8호를 보시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1호부터 11호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가운데 8호를 보셔야 됩니다. 8호. 근데 중요한 건 167조 10의 1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에서 해당되지 않는 주택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1호부터 11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가 아니라 다음 각 호 1호부터 11호 해당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1호부터 11호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택들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자, 따라서 8호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볼게요. 도곡 한라 아파트가 있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삼성 힐스테이트 신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그냥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로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10은 뭡니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나온 거죠. 자, 따라서 1호부터 11호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면 뭡니까? 일반 세율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일시적 비과세를 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시적 비과세를 따질 때만 3년 이내에 매도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계산할 때는 종전주택이 취득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세율로 매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2023년에 6월까지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곡동 한라아파트가 언제 전세가 만료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023년 6월 이후에 매도한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낀 상황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아직까지 기간이 약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2년 안에 도곡 한라아파트 매도하시면 일반 세율로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도세 중과 없이, 중과받는 게 아니다, 중과 없이 무조건 일반 세율로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23년 6월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 우리는 일반 세율로 매도할 수 있다.